네, 이번 시간은요 2018년 4월 28일 날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입니다. 2018년 4월 28일 필기시험은 그 횟수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건설안전은 1회, 2회, 4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시험은 2회 시험입니다. 2회 시험은요 역시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1과목부터 각 과목당 20문제로 역시 20문제에서 6과목이니까 120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120문제는 한 문제당 1.5분입니다. 1.5분이니까 한 문제당 1.5분이니까 이게 120문제를 곱하면 약 3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고요. 한 과목당 30분이 되겠습니다. 배점 역시 한 개에 5점이에요. 그래서 한 개 5점이기 때문에 과목당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총 과목당 100점이니까 실제 제가 6개 과목이니까 600점인데 이 600점 중에 여러분 알아둘 게 있습니다. 반드시 360점을 맞아야 돼요. 360점. 개수로 말하면 72개가 맞아야 됩니다. 72개를 맞는다는 것은 60%를 맞아야만 안전한 합격이고요. 71개만 맞아도 안 됩니다. 반드시 72개를 맞아요. 그러나 묘하게 또 뭐가 있냐면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어가 8개 맞으면 괜찮아요. 역시 7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8개 이상 평균 12개면 합격이 된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떨어지고 싶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즐기는 거요. 항상 여러분 이 공부도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그래 정재수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취미를 즐기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건설안전기사 따는 것이 취미고 취미가 곧 특기가 될 것이고 특기가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설안전기사 따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백수를 하죠. 건강. 100억을 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바로 100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산업안전관리로는 60문제가 나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재해 발생 원인 중 설비적 요인이에요. 사실 재해 발생 원인은 크게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고 그 외에 그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다시 인적인 원인과 물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의 한 가지 설비적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굳이 이 설비적 요인이 애매한 것이요. 설비로 하니까 물적 요인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문제고 이 문제가요. 그냥 답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실제 학문적으로 논할 때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면요. 설비니까 기계 설비의 설계상의 결함 당연히 맞아요. 설비상 원인이 될 수 있죠. 방호장치의 불량 설비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준의 부족이거든요. 작업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관리적인 원인에 사실 가까워요. 그러나 이 작업 표준도 설비적 요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작업 환경 조건의 불량이라는 것은 별도 작업 환경 조건은 나타내고 있죠. 답은 4번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1번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설비적 요인은 바로 설계 불량, 정비 불량, 사용 조립 결함 및 노후화, 사용 기계 설비 오작동, 고장 요인에 대한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보충 학습으로요. 작업 환경의 결함이거든. 환경의 결함은 한기 불량, 부적당한 조명, 부적당한 온습도, 유해한 강성, 강렬한 소음과 진동, 유해물질 누출, 기타 불량한 환경 요인 등이 바로 작업 환경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요. 위험 예지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이라는 것은 무제 운동의 한 가지죠. 위험 예지는 뭐요?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틀린 것은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에 잠재 위험 요인을 도출한다. 그렇지. 위험이 있을 만한 것은 무조건 끄집어내가 방지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직장 내 최대 인원의 단위로 토의하고 생각해야 한다는데 절대 아니고 반드시 위험 요해지 훈련은 최대가 아니고 최소입니다. 틀렸어요, 말이. 답은 벌써 2번이 나왔죠. 셋째, 행동하기에 앞서 해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전심리 5요소가 뭐예요? 안전심리 5요소요. 안전심리 5대 요소 또는 5요소라고. 안전심리 5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전심리 5대 요소가 되듯이 행동하기에 앞서 위험 예지 훈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넷째,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 실시 사항을 지적 확인해야 됩니다. 뭐뭐가 좋아, 정제수 안전관리 좋아 이렇게 지적 확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은 저는 참가의 기법이긴 하지만 대집단이 아니고 소집단이 하는 거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인데 좀 더 해설을 모를 것 같으면요.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이나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에서 잠재하는 위험 요인을 도출합니다. 요걸 다시 말하면 불안전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불안전 행동은 인적 원인이고 불안전 상태는 물적 원인입니다. 인적과 물적 원인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직장 대집단이 아니고 소집단에서 토의하고 이해 연구합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해결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행동보다 항상 안전해야 되겠다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 중 교육적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재해 간접적 원인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뭐였죠?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정신적, 신체적 중에 교육적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안전수칙의 오해. 당연히 교육적 원인이죠. 왜? 안전수칙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경험 훈련의 미숙. 그렇죠. 경험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안전지식이 부족. 당연히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3단계, 1단계 지식교육, 2단계 뭐요? 기능교육, 3단계 태도교육이 있죠. 작업 지시 부족단, 이거는 바로 교육적 원인이 아니고 작업 지시니까 지시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동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적 원인은요, 안전 지식과 경험 부족이에요. 지시와 지식 교육은 완전히 틀립니다. 지시하는 것은 지적하는 거예요. 행동이잖아요. 작업 방법의 교육 불충분, 경험 훈련의 미숙, 안전 수칙 오해, 유해 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 이런 것들이 교육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수없이 많이 나왔고요. 관리적 원인은 책임감의 부족, 부적절한 인사 배치, 작업 기준의 불명확, 점검 보건 제도의 결함, 근로위기의 침체, 작업 부시, 부적절, 부적당 이런 것은 우리 행동으로도 나타내지만 관리적 요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한 개만 따질 때는 우리는 목적과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행동을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관리적 원인이 작업 지시의 부적당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맹세서에 맹세했어요. 공사 종료 보존기간은 근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업안전 사용명세서 보존기간은 반드시 1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명 공사 종료 후 1년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 교재 1-146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5번째입니다. 재해방의 4원칙입니다. 첫째 재해방은요.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손실이 필연이 아니고 맞죠? 우연이니까 예방교육이었지. 이렇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이에요. 이렇게. 둘째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재해의 원인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습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에 가능하죠. 그래서 그 외에 하나 더 있다면 우리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다. 대책은 뭐 한다? 3위로 대책을 하면 된다. E는 첫째 에듀케이션의 교육이요. E는 엔지니어링의 뭐 기술이죠. 엔포스먼트를 해가지고 관리죠. 또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5월 8일 2000 산업기사를 붙여내가 2018년 3월 4일은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6번째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응급구호의 표지의 분류, 응급구조의 표지로 분류 옳은 것은 한데 응급구호는 일단 벌써 알죠. 안내표지가 응급구호의 표시죠. 우리는 경고표지는 뭡니까? 우리 경고표지는 유해위험 장소에서 경고라든지 화학물질, 폭발성물질 이런 걸 경고로 나타내는 위험 장소 이런 거고, 지시표지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보호구에 대한 것이고, 금지표시는 접촉하거나 사용해서나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내표지의 종류, 응급구호의 표지는 바로 십자표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디에 속한다? 안내표지에 속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구호의 표지, 안내표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음 중 안내표지의 종류 아닌 것은 이렇게 8가지를 꼭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뭘 한다? 눈으로 자주자주 보면 좋고요. 이것은 또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치시면 칼로라도 이렇게 잘 나타난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입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쉽게 말하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명령을 받아가지고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에요. 첫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야 돼요. 벌써 틀려서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답이 1번이고요. 요거 3가지밖에 사실 없죠.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율보다 알아두세요. 요거 2배라는 거. 2배 이상의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도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넷째,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인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게 있죠. 우리가 아까 사업장 중 중대재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발생한 사업장이에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업장이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사업장입니다. 또는 산업재해 같은 평균재해로 2배 이상의 사업장. 꼭 숫자를 기억하고요. 셋째,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도 누출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다섯째, 하나 더 있다면 요 1부터 5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내용은 필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129쪽도 있지만 2016년 3월 6일 날 출제됐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에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를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인데 알아둘 게 있어요. 크레인이나 리프트나 곤돌라는 다 뭐요? 양중기에 속하죠. 양중기에 공통적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1과목에서도 나오지만 6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브레이크와 클러치,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중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우리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브레이크와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뭐 이거 바퀴 이상 유무, 전선 접속, 뭐 작업면 기울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했어요. 여기 좀 더 확실하게 들으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봐요. 어디 있냐 하면 브레이크 클러치가 있습니다. 또 이동식 크레인도 브레이크 클러치가 있어요. 리프트에도 브레이크와 클러치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1-70쪽에도 있지만 2016년부터도 18년까지 연속해서 출제되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